나마스테.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현 시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종교에 빗대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앞번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선과 악에 대한 구별점,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선이고 어떤 것들이 악이며 이것들을 분별지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앞번에 우리 라이브 방송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잘 인지해 볼 수 있더라고. 선은 매우 덜 고통스러운 거고요. 악은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늘 삶을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한테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결정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덜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점들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건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해 놨으니까 그것을 보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죠. 모여 살 수 있게 한 중국은 1억 명 넘게 모여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천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을 보면은요, 보통 사자는 7마리,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해서 이렇게 자기 어떤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들을 보면 가장 많이 무리 짓는 것들이 보통 버팔로나 이렇게 많이 무리 지어 다니는 물소나 사람들, 이런 애들을 보면은 한 150마리, 최대한 무리 지어서 살고 있는 어떤 집단이 한 150마리 정도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마리 넘으면 우두머리가 다시 나누어져서 집단을 분리시켜서 두 우두머리가 어떤 지배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 동물들은 한 150마리, 200마리 넘어가면은 한 우두머리가 그 전체를 갖다가 이끌 수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한꺼번에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모여 있어도 거기서는 우두머리가 각각 세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게도 동물이라 그러면은 150마리 이상은 보편적으로 많이 모여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는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법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올라가면은 법전이 있었을까요? 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근데 그때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정치가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이게 따로따로 해서 법이라는 어떤 규범은 제사장이 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부분이고, 정치는 정치가들이 민생이라든지 움직이고 나라를 이끄는 일들을 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음으로써 이게 법은 종교적 입장이, 그 다음에 정치는 정치가들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문 제가 공부하는 요가에서도 인도에 가면은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게 어떤 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게 될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브라만이라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그것을 법이 가장 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이 있는 브라만들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손에 피를 묻히고 싸우는 크샤트리아, 정치인들을 이야기하죠. 왕이라든지 정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샤라 해가지고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우리나라 같은 기업을 이끌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해요. 슈드라에서 그 나머지는 천민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하리잔이라 그러는데, 불가축 천민이라 그러는데요. 그 밑에 또 다른 계급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계급이 없을까요? 근데 인도는 이 계급이 저 계급으로 못 올라가요. 거의 드물어요.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 계급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요.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세우고 어떤 이루어가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예시해 보시라는 겁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거쳐서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즉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듣고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놀고 먹어도 되고 너무나도 이때 갖고 왔던 거 다 털어먹고 뭐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욕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즐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10개를 가지고 내려와죠. 그래서 그 10개의 제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뱀을 풀어서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 그래서 노새로 만든 뱀을 높이 들어서 그 노새로 만든 뱀을 보는 자들은 살아남았다. 이런 게 구약에 존재해요. 그것처럼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사형시키고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제약을 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성경에 손을 올리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할까요? 바로 우리 헌법입니다. 헌법에 손을 올리고 헌법을 지키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옛날에 조선시대엔 불교, 뭐 고려, 조선은 유교,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출범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거기에 손을 올리고 성경에 올리고 하지 않고 법전에 손을 올리고 헌법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종교는 뭐냐? 종교는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거, 이게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규범,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그것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검사, 그 다음에 판사, 그쵸? 이 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인도로 치면 브라만들이죠.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이게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 집단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법을 재판하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중심을 잃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 법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법에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법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단어들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들이 법관들이 하는 일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저쪽에서는 저 법을 해석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법관들은 내 수신에 의해서 자제한다, 내가 그것들을 어떤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국회의원들을 봅시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갈라치기냐, 자냐, 우냐 결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당선될 때도 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들을 이겨서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늘 이렇게 갈라치기라 그러는데, 꼭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좀 더 많이 수용하고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해주고, 물론 그 덜 지지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는 것들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결정지어야 되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종교인들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64% 정도가 무교예요. 왜 64%냐면 불교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나 기독교를 믿는, 종교를 믿는 각 다른 종교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그 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한 번씩 이제 우리 회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불교인데요. 어릴 때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절에 다니서 불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부처님이 초기에 깨달음을 얻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그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그것을 대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절이 좋아서 절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고 그냥 가서 절밥 먹는 게 좋고, 거기서 사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 정의는 첫 번째 교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단이 있어야 되고요.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교리를 따르는 교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교단에서 신도가 있어야, 이 네 개가 사실은 맞춰져야 종교라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비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이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기니까 다음에 제가 요가 철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 다른 동영상을 가보면 인도 철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것들에서 참조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무교가 훨씬 더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교,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50%가 넘는 사람이 무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도에 가서, 어떤, 교수님들인가? 강의하는 걸 보니까, 인도에 가서 갔는데, 인도인들이, 야, 네 종교가 뭐야? 그러니까, 난 종교가 없어.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개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야, 네가 짐승이냐? 종교가 없게. 종교가 없다는 이야기는 막 산다는 이야기라고. 왜? 이러니까 종교가 우리가 사회의 규범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기독교는 10개, 불교는 5개, 이런 것들처럼 종교는 그 종교에서 지켜야 될 도덕률이나 법률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사는 것이 당연히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사람의 사는 도리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니는 종교가 없으니까 짐승들이랑 똑같지 않느냐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뭐냐? 종교 없지 않습니까? 종교 자유가 없고, 중국에는 있지만, 그것들을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뭉쳐서 힘을 싣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 종교가 무엇이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국가들은 주로 종교는, 러시아는 좀 다르죠. 기독교가 강하죠. 근데 이쪽으로는 다 공산주의가 종교입니다. 공산당. 거기에 교주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황님도 계속 유하지 않으시죠? 바뀌시죠? 계속. 천주교의 어떤 종교의 어떤 수장. 이런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는 종교가 뭐냐? 무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뭔가의 어떤 사회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는, 우리나라는 법입니다. 법은 뭘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도덕이라는 규범에서 사회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해치는 부분들, 서로의 자유를 해치는 부분들,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유를 해치는 부분들을 법명화해서 만드는 법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헌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아도 법을 따름으로써 이 사회가 구성되고 이어져 갑니다. 근데 요즘 이 법관들이나 요즘 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보면은 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참,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아이러니컬하죠. 좀 웃기고 좀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법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물론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들 빼놓고는 법은 법관들이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번역되고 이쪽을 어떤 곳에 한쪽으로 실려서 번역되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이 수장이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선관위 위원장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재판관들이 맡게 되죠. 왜? 공정하게 할 거라고, 이 법에 입각해서 그것을 진행할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법들이 이렇게 정도를 긋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끼워서 번역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해야 돼요. 사실은 그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좌파도 보고 우파도 보고 무엇이 공부 많이 하시니까 아실 거다. 이가 어떤 것들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올바른 이야기인가를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이해하고 그것들의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인도에서는 브라만들을요, 그렇게 법에 입각해서 현명하게 올바르게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눈과 귀를 열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뭐 프랑스 혁명을 보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죽창을 가지고 법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치인들을 찔러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이 민중이 뽑아서 선거를 통해서 됐고, 대통령 또한 이것을 선거를 통해서 됐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선거가 통해서 됐으면은 깨끗하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투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뭐라고요? 선거가 필요가 없죠. 선거가 당선되고 나면은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되면은 거기에 대한 열심히 그 사람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컨트롤을 하고 제재하고 해라고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서 입법기관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곳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 속에도 있다라고 서로 표현을 하던데요. 누가 잘못되고 잘 될 되고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못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검증하고 이것들을 확실하게 문을 열어서 알아봐야 되는 사항들로 이제 시대적 사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열었는 이유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종교,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에 사실은 가반수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믿는 힘의 기준,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기준은 바로 법입니다. 그 법을 시행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님들은 당연히 거기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검사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사를 하는 이 수사관들이 그 법을 어기면서 수사를 하는 이 많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한 번쯤은, 그럼 어떤 누가 그 법을 믿겠습니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서 한다면은 이 세상은 아무도 이 내용들을 믿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는 뭐 제 말을 믿고 뭐 다 믿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는 늘 크로스 체킹이라 그러죠. 늘 이렇게 내가 합리적인 추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죠. 합리적으로 이 일이 맞다 안 맞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거나, 두 번째로는 추론할 수 있거나, 우린 추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 내 선과 악에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세 번째는 정언입니다. 많은 곳에서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끌어왔는 내용들에 대한 정언이 담겨 있는 것들을 읽어보시고, 그것들의 세 가지를 다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힘을 실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민중의 심판이 분명히 따를 거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인이 다 통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통념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믿는 사람이 많느냐, 뭐 여론이겠죠. 지금 지지율이고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잘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되죠. 이건지 저건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결정을 하는 데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추론. 세 번째는 정언이라 그러는데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본래 적혀져 있는 대로 판례법이라 그러죠. 그 전에 존재하던 내용대로 올바르게 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임종석 씨가 이야기했는 두 국가론. 이게 북한은 북한대로 국가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갈라서서 두 국가로 살자. 아주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지적이죠. 왜 중요하냐고요? 예, 이 두 국가론은 지금부터 우리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순간에 지금부터는 북한에서 탈북해오는, 아니 우리가 탈북해라고 우리 남한으로 자유국가로 넘어오라고 방송을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저 나라에서 니 왜 방송해 이러면서 미사일 살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들 국가가 있는데 왜 우리 국가 국민들을 또 너 나라로 넘어오라 그러냐. 이렇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국가를 하면은 일단 우리는 휴전국가죠. 전쟁이 끝납니다. 두 국가론이 되면은 저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휴전국가가 아닌 종전국가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날까요? 두 국가론에서 종전국가론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유엔이 우리나라에 거주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 전쟁도 끝났는데 지금 휴전이니까 유엔이 이쪽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끝나면은 이제 그쵸, 유엔이 이곳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떠나야죠. 그럼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든다? 과연 우리나라를 핵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다른 서방들이 인정할까요? 중국, 일본, 물론 다른 나라 또한. 예,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 맞는 이야기겠네? 두 국가네? 그것들을 찬동한다? 여러분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전입니다, 두 국가는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서 탈북해 오는 우리 민족들 아무도 도와주면 안 돼요. 탈북하면 다시 돌려보내야 돼. 추방해야 돼, 국외로. 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동조가 된다? 같이 이야기를 한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예. 저도 동의를 꼭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정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로스체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인지방법이라고 해서 지성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는가 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에서 추론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나라들 많죠. 적혀져 있는 누수나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요즘 종편을 안 봅니다. KBS, MBC, UBC, 연합뉴스, 채널A 왜 너무나도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무협 드라마 이런 것들을 봅니다. 거기에서 정말 지식을 올바르게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하루에 마음이 8번씩 바뀌는 것들이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8번씩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나도 마음이 어느 정도 굳건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것들이 하루에 마음이 8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는, 이거 정말, 이 미디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스라이팅,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교는, 대한민국 종교는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종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입니다. 헌법의 종교가 저렇게 갈팡질팡한다면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국민의 행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말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있는 헌법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판사님들, 선거를 하는 선관위들, 생각을 잘 하십시오. 물론 그것들이 카르텔이 깨지면은 우리나라는 헌법을 어기거나 투표를 하면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뒤에는 사형이에요, 사형. 이것들을 하면은.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세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목숨 걸고 저지하려고 단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지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나라의 종교는 헌법입니다. 나마스테.